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제 대단원 3 수학원의 수열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단원 3 수열은 기출도 당연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수열의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크게 등차, 등비 수열, 그다음에 시그마,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그다음에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배우면 수열의 뜻을 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n항까지의 합, Sn,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일반항, 합, 시그마, 성질, 활용, 그 다음에 Sn까지의 합, 기납적 정의, 기납법 원리, 명제 증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등차 등비 수열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시그마가 좀 중요합니다. 시그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원리 아주 중요한데요. 등차, 그 다음에 시그마를 한 번에 물어보기에 좋은 문제라서 기납법 원리가 수학적 기납법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학문적 순서를 따른다면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정의나 개념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교과서가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얘를 이제 교과서 개념을 보니까 첫째 항에다가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수학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수학적 기납법을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개괄을 해서 물론 수업 시간에 또 교과서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등차 수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조금 오늘 개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어디에 보시냐면 154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교과서 154쪽 한번 펴볼래요? 네, 들어왔고요. 154쪽에 수학적 기납법 보시면 이런 형태거든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라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n이 1일 때 Pn이 성립한다.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명제 n에 대한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이야기하려면 백조가 99번째까지 백조가 하얀색이었는데 100번째 백조가 검은색이 나오게 되면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우리가 유추적으로는 한 100일, 100이 계속 이제 하얀색이라는 명제가 나오면 뭔가 모든 애에 대해서 다 될 것 같지만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미노 원리 같은 건데 이것이 이제 근본 토대가 되어서 아마 이제 수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열의 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수능에서도 예전에는 수능이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이 나왔고 지금도 뭐 예시문항 같은 거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n 1일 때, 2일 때 이제 유추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원리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별건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 원리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집합의 기본 성질, 집합을 배웠었잖아요. 1학년 때. 그 다음에 함수를 배웠다고. 그리고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미 자연수에 대한 진술된 명제의 타당성을 보이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썼지만 별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일반적인 이제 수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이라는 도구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내추럴 넘버라고 했을 때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럼 그 부분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s라는 녀석은 리스트 엘리먼트 최소원소를 갖는다. 라는 것이 일단은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연수 정열성. 공리라는 것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정열성, well-ordering property of n, 자연수의 정열성을 공리로 인정을 한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표까지 칠 건 없지만 자연수 정렬성이라는 것은 S라는 녀석을 집합 N,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이미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닌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S라는 녀석은 N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닌 그런 녀석이라고 하면 S의 모든 원소, K라는 S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적당한 M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 순서가 좀 바뀌는데요. 지워볼게요. 옛날 거 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시죠? 일단은 대충 이해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K인 S에 대해서 M이라는 특정 원소가 있어서 모든 원소에 관계없이 항상 최소가 되는 M이라는 최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 1, 2, 3 이렇게 다 계속 가는 건데 부분 집합을 예를 들어 뭐 3, 4, 7, 11, 12 계속 가는 걸 해볼까? 라고 하면 이 S라는 집합은 N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모든 K, 3, 4, 7, 11 이런 모든 K에 대해서 제일 작게 해주는 원소가 누구냐? 있냐? 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3으로. 이때 3의 역할이 M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연수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갖고 오면 자연수라는 녀석 자체도 최소 원소가 이미 1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집합을 갖고 오더라도 공집합이 아니라면 반드시 최소 원소를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수가 정렬이 된다. 그걸 그래서 공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쉬울 텐데 다시 말하면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기호를 오랜만에 이제 한번 써보면 S라는 집합이 자연수 N의 부분집합인데 공은 아니라고 하죠.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어떤 M이라는 이게 먼저 들어와요. 적당하니 S라는 원소에 있어서 such that 그러니까 이하를 만족하는 모든 K인 S에 대해서 M이라는 녀석은 모든 K에 관계없이 제일 작다. 각각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S가 이 상황에서 3, 4 이런 게 잡히더라도 최소 원소는 3이 되는 것이죠. 반집합도 된답니다. 3일 때도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최소 원소 당연히 있죠. K에 대해서 3에 대해서 3이 3보다 각각 작으니까. 그래서 존재성이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공리 중에 하나죠. M이라는 녀석 최소원이라는 최소원. 그래서 최소원은 있다. 뭐 단 하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최소원은 반드시 부분집합을 자연수의 부분집합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기납법 원리를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걸 보면서 할까? 수학적 기납법 원리.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이 원리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요 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일단 자연수 정렬성 공리를 한번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다가 요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여기다 적든지요.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원리 한번 가보죠. 요거 보면서 할까? 자, S라는 녀석이 성질 1, 2를 만족하는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S라는 녀석은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비슷하네요. 지금 위에 있는 형태랑. 공집합이 아닌 N의 부분집합으로서 1, 2의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S라는 부분집합은 실제로 부분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N이라는 녀석이 S에 포함되기도 해야 되죠. 서로
서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집합적으로 S라는 집합과 N이라는 집합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면 첫 번째로 1이라는 녀석이 S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의 K에 대해서 K라는 녀석이 S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 후자, 이걸 전자라고 하고 얘를 후자라고 하는데, 전자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라는 그 다음 녀석도 S에 들어가는, 어떤 경우든 이런 것을 만족한다면 S라는 녀석은 N과 집합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좀 직관적으로 당연하시죠? 생각해 보시면 S라는 녀석이 부분 집합을 들고 오는데 얘가 1이 딱 들어가. 그러면 1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2도 들어가겠죠. 2가 들어가니까 2번 성질 맞으니까 3도 들어가겠죠. 3도 들어가니까 2번 성질에서 4번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거니까 S랑 N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당연하죠. 직관적으로 당연하면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 원리 그럼 증명해보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 귀류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S하고 N이 집합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다 만족했는데도 이렇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면은 이게 증명이 되는 거 맞죠? 우리 예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S라는 녀석은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인 탓에 진부분집합이죠. S라는 녀석은 N의 진부분집합이니까 새로운 집합 N에서 전체 집합, 자연수 집합에서 S라는 집합을 뺀 집합도 당연히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공집합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N 빼기 S라는 새로운 집합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자연수 정열성 공리 때문에 얘는 N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집합이 아닌 탓에 자연수 정열성 원리 때문에 이 자연수 정열성 원리에 의해서 최소원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뺄게요. N 빼기 S의 최소원소는 존재한다. 아까 이 공리를 만족하는 거 있죠? 그러면 모든 이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M이라는 녀석은 제일 작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M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M-1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M-1이라는 녀석은 N 빼기 S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얘의 최소 원소가 M이기 때문에 더 작은 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자연수는 될까요? M 빼기 1은 자연수가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서 1이 S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이 S에 들어가니까 1이라는 녀석이 S에 들어가기 때문에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진 않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설정한 N-S, N 차집합 S라는 집합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M이라는 녀석은 1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1보다는 큽니다. 맞죠? 1은 아니니까. 1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제일 작은 놈이 1이잖아요. 따라서 M 빼기 1은 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형태죠. 인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대면 그렇습니다. 소이유입니다. 다시
n-1이라는 녀석은 일단 자연수가 되어요. 그리고 m이라는 녀석이 n-s의 최소원소이기 때문에 n-1이라는 녀석은 얘보다 한 칸 더 작은 수라서 여기에 원소에 들어가지가 않죠.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n-1이 안 들어가니까 이 n-1이라는 녀석은 약간 궤변 같긴 한데 공리를 설정했기 때문이죠. n-1이 S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집합의 우리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질 2번에 의해서 지금 2번도 가정이 된 거거든요. 성질 2번에 의해 얘가 전자고 얘의 후자도 S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죠. 따라서 M이라는 녀석은 즉 M-1이라는 이 숫자에다가 성질 2 때문에 1을 더한 녀석인데요. 잠깐만, 여기다 쓰면 되고 여기다 써야겠다. 성질 2번 때문에 얘가 S에 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M-1이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갔으니 K를 M-1로 보게 되면 그렇죠? 1 더한 것도 S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결국은 M이 S에 들어갔다는 말이 되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지금 M이라는 녀석은 이 말에 의하면 M이라는 녀석은 어디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집합 그냥 이론이죠. N 빼기 S 사집합에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M이 S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근데 이는 지금 무슨이죠? 얘의 최소원소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M이라는 녀석이 N 빼기 S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죠? 상충이 되고 있죠. 근데 M이라는 녀석은 N-S에는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는 모순이죠. 따라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울게요. 자연수 정렬성 원리로부터 공리로부터 수학적 기납법 원리가 기납법 원리의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S라는 녀석이 이런 조건을 도미노 조건을 만족해버리는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으면 이 S라는 녀석은 N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S가 N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S가 N의 진부분집합인 관계로 N 차집합 S라는 녀석은 공집합은 아니게 됩니다. 반드시 이 안에 원소가 있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전체 집합인 N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N 빼기 S 자체를 가지고 이 자연수 정렬성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 정렬성 원리 때문에 얘의 최소 원소는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녀석은 N 차집합 S에 들어갔고 그런데 M-1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이라는 녀석이 애초에 가정 때문에 S에 들어간 탓에 1이라는 녀석은 N 빼기 S라는 원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합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M이라는 녀석은 지금 그런 의미로 1보다 크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면 M이라는 녀석은 최소 작은 원소인데 이게 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건데 1이라는 녀석이 여기 안 들어가니까 1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은 1보다 크게 돼버리고 M 빼기 1이 따라서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M 빼기 1은 N-Sn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 원소이기 때문이죠. M이. 그런데 얘는 또 2번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M 빼기 1이 그래서 S에 들어가는 탓에 2번에 의해서 얘를 다음 넘버가 S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M이 N 빼기 S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이제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교과서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교과서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이야기했던 수학적 기납법 원리 이거 기억을 하시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수학적 기납법 원리로부터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Pn이라는 것을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예전에 고1 때 n에 대한 명제, 뭐 k에 대한 명제 할 때 pk, pn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런 형태고 자, 첫 번째 가정은 p1이 참이다, true다. 두 번째 가정은 pk가 이미 k에 대해서 사실 이미의 k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는데 이미 k에 대해서 pk가 참이라면 가정입니다. pk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도 참이다.
이걸 두 개를 만족해버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백조에 대해서 다 하얗다. 모든 n에 대한, 자연수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를 보이고 싶을 때, pn이 true인 명제를 보이고 싶을 때, 이 도미노처럼 첫 번째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만 확인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수학적 기납법 원리 써야 되니까 증명을 해보죠. 똑같이. 증명은 사실은 한 줄만에 끝나는데 앞에 원리만 잘 사용하면 되죠. 우리가 집합을 하나 딱 들고 와봐요. S라는 집합을 아까 전처럼 어떻게 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S라는 녀석을 n, 자연수 n을 들고 오는데 n 바 Pn이라는 명제가 참 이렇게 하는 n들을 다 모아온 집합을 S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1번 조건 때문에 P1이 참이죠. 이건 지금 가정이거든요. P1이 참이기 때문에 1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S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1번을 만족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조건 2를 또 한번 이해를 해보면 PK가 참이면 얘도 참이를 했으니까 얘를 이 집합의 기호로 다시 돌려 표현하면 K가 S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PK가 참이라는 얘기는. 맞죠?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역시나 S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조건인데, 그죠? 이게 지금 조건이 이 때문인데, 이 어디서 많이 본 조건이죠? 요거죠. 아까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서 1번, 2번의 조건을 만족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서의 두 조건을 지금 만족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당연히 공집합도 아니었고 1이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서 요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이 S라는 녀석은 N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집합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수학적 기납법 원리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 원리 때문에 이게 같다는 얘기고 이 말은 결국은 집합적으로 부집합이 들어간다는 이 말도 지금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n이라는 녀석이 s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부분집합의 정의가.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라는 녀석이 여기 부분집합에 들어간다 속한 이것도 포함하니까 n이 s에 들어간다. 근데 s라는 녀석은 pn이 참이 되는 n을 다 모아온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n이라는 녀석이 pn이 참이라는 소리죠. 이 말은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참이다 라고 다시 돌려 말할 수가 있으니 결론이 성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집합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능한데 간단하게 좀 필기 정리하시고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P1이 참이고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가 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딱 생각을 하시고 원리를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두시면 되죠. 이거 교과서에 좀 정리를 하시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요걸로 들어보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입니다. 2, 7, 12, 17, 22가 있으면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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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씩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이고 이때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장을 A1, 공차가 D인 이 공차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것. 이 더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차라고 합니다.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 보통 D를 쓰게 됩니다. D. 그래서 공차가 D인 수열의 일반항은 이러하다 라고 했는데 일반항은 n번째 항, n번째 수열의 첫째 항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첫째 항 공차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인데 교과서에서는 딱히 증명을 해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과서 설명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한 거죠. 유추. 사실은 귀납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 유추라기보다는 추론. 귀납 추론. 추론과 증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방금 이 말한 수학적 기납법은 진짜 프루프고요. 증명입니다. 증명. 얘는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맞죠? 증명이고 얘는 추론인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추론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A1은 일단 A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A2는 두 번째 항이니까 A1 더하기 D지. 그 다음 항이니까 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서 7은 2 더하기 5니까 그 다음에 A3는 12는 A2에서 5를 더한 거니까 A2에서 D를 더한 것이지. 그런데 A2는 A1 더하기 D지. 거기서 D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A1에서 2D를 더한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4는 뭐게? 이렇게. A4는 비슷하게 A3에서 D를 더한 건데 A3는 이렇게 돼 있지. A1은 더하기 2D에서 D를 더한 거니까 얘를 정리하면 A1 더하기 3D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AN일 때는 어떻게 될까? 유추해볼래? 귀납 추론해볼래? 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고 맙니다. 자, 보세요. A1일 때는 그럼 이 원리를 따른다면 0 곱하기 D로 볼 수 있고 얘는 A2라는 것은 1 곱하기 D로 볼 수 있고 A3라는 녀석은 2 곱하기 A1 첫째 항에서 2 곱하기 D로 볼 수 있고 A4라는 것은 3 곱하기 D라고 볼 수 있으니까 AN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1 더하기 한 칸 더 낮게. 자, 뭐 정리를 해줄까요? 이 1이라는 수치에서 마이너스 1, 2라는 수치에서 마이너스 1, 3라는 수치에서 마이너스 1만큼 D를 곱해준다. 마이너스 1만큼 곱해준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n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n 빼기 1에 d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연하열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 교과서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18쪽 한번 보실래요? 교과서 118쪽 한번 보시면 이게 118쪽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유추를 하고 있죠. 기납 추론인 거예요. 이게 기납 추론. 증명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교과서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두드려 파야 되지만 이렇다 해서 이게 증명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면 A4가 이렇다 해서 A1억일 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란 거는 인간의 직관으로 충분히 파악이 되지만 이 식이 애법 복잡하거나 규칙을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면 얘가 등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증명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똑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증명. 자, 첫 번째 항이 A1이고 D씩 더해지는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본다. 모든 n에 대해서 이 말이거든요. Pn이라는 명제죠. 모든 n인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자. 자, 해볼게요.
수학적 기납법 AN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우리가 유추를 통해서 결론을 냈고 이게 정말 확실할까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성질 PN이라는 녀석이 만족하려면 1일 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N이 1일 때 성립한 체크해 보면 A1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정의대로 따르게 되면 A1은 A1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세요. 결론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면 되냐면 A1 더하기 1 빼기 1 N 대신에 1 넣은 거잖아요. 이 D가 되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렇게 쓰세요. 순서가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만족한다는 거는. 첫 번째 스텝은 A1 더하기 얘를 역추적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0 곱하기 D죠. 앞에 됐을까? A1 더하기 0 곱하기 D예요. 당연히 0 곱하기 D는 뭡니까? 0이죠. 그래서 A1 더하기 0.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마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A1이지? A1 더하기 0이라 할 수 있지? 그럼 고개 끄덕거리고 있지. 0은 0 곱하기 D라는 말로 써도 전혀 관계없죠? 근데 0이라는 녀석은 1 빼기 1이죠. 이렇게 다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A1은 일단 이렇게 된다는 파란 색깔 위에 있는 걸 따르면 1일 때는 A1이 보이죠 위에 A1 더하기 가로 이렇게 칠까 1 빼기 1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스텝 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참이라고 가정 성립 가정 그러면 저게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ak는 a1 안 어렵죠? 쉬운 걸로 하니까 a1 더하기 k-1 이 d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다. 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되게 복잡하게 쓰네. 이제 결론이 뭐가 나야 되냐면 투스텝은 수학적 기하고 투스텝은 P1이 참인 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스텝 보였고 PK가 참이라고 했을 때 PK 플러스 1도 참이냐 이걸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P에 A에 파란색 써드릴게요.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맞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돼요? 결론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론이 똑같이 써보면 A1 더하기 이걸 정확히 쓰셔야 돼요. 파란색 갈로로 K 플러스 1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1 가로 중가로 치고 D도 성립을 하느냐 이거야. 앞에 걸 사용해서 이런 걸 우리가 귀납법 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를 귀납법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귀납법 가정을 사용해서 반드시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만 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래야 가나다 빈박스 문제가 나오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고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죠. 쓸데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진짜 이 모의고사든 뭐 예전 수능이든 많이 나왔어요. 요새도 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A에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나죠. 이걸 메꾸는 과정에서 이 보라 색깔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A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우리 등차 수열 정의 때문에, 등차 정의 때문에 AK라는 전항에다가, 그죠? B를 더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등차 수열 정의예요, 정의. 이해됐을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 정의거든요, 정의. 항상 근거를 대는 연습. 자, 그런데 AK는 이제 보라색 쓰는 거죠. 여기서 보라 색깔 기납법 과정을 써먹는 겁니다. 요게 참여를 했거든요. 요걸 여기다 딱 써먹으면 AK 대신에 지금 뭘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참여라 과정이 있으니까 AK 대신에 A1 더하기 K-1의 D까지 주고 더하기 D가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요거고 AK라는 녀석은 기납법 과정을 쓴 거죠, 이게. 이 이유가 기납법 과정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K, D로 묶어주면 K-1 더하기 1이네. 맞죠? 얘를 정리해주면 A1 더하기 K-1 이게 D로 묶어주면 KD죠, KD.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똑같네. 그죠? 그럼 얘에다 1 주고 마이너스 1 줘서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면 되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킬이죠. 조작이죠. 사실은. 함으로써 이게 이제 성립을 한 거예요. 이다. 따라서 기납법 원리,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 그러니까 AK 플러스 1일 때 A1 쓸게요. 한번. 참임으로 다 하면 이제 이 투 스텝 다 보인 거죠. A1일 때도 참이고 그 다음에 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넘버가 참이었으니까 이제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를 원리로부터 앞에서 했던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써서 뭐서 추론 같지만 이건 증명입니다. 증명.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에 의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n에 대해서 a는 a1 더하기 n-1의 d가 성립한다. 하고 증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 성질, 그 다음에 뭐 이항정리 성질,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 마찬가지, 합 마찬가지, 전부 다 이렇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추론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조들이 이런 원리가 있군.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n번째 어떻게 될까? 추론을 해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 교과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지만 어차피 수학적 기납법을 배우니까 이 단어는 사실 근본 원리죠.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는데 얘는 사실은 오늘 배웠다시피 자연수 정렬성 원리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은 반드시 그 최소원수를 갖는다는 얘기지.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반드시 최소원수를 갖는다는 얘기고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기납법 원리를 설명을 했었어요. S가 N의 부분집합 N이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나왔다. 그래서 N이라는 녀석은 S일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만족하면 부분집합이지만 공집합이 아닐 때는 집합 N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부분집합이라도 같은 집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추론만 했던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맞죠?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필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더 드릴줄라 했는데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과서 수요일부터 이제 나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수학적 기납법은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이해를 한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교과서 설명한 게 증명은 아니었구나라는 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기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도 집합으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집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증명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수열 정하게 들어갑시다.